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양쟁의 이가람 호중입니다. 네, 이거 호중이 쌤이 요즘에 쇼츠에 많이 출연하시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참 다행히 메르시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쇼츠에서 활약으로 이제 이 롱폼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박수! 자, 이거 호중이 쌤 쇼츠 보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살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당장 그만되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중 쌤도 한 20kg 넘게 이렇게 체중을 늘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참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메르치 양식장 그 블로그, 페이스북, 네, 그걸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블로그랑 페이스북이라는 그 메르치양장 초창기. 사실 20kg도 정말 열심히 하면 1년? 한 2년?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정도 안에 증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잘못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서 한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이렇게 걸렸지만 사실 잘 알고 하면 정말 이건 장담하는 게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 세월 생각하면 정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고쳐도 생각보다 쉽게 체중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저는 지금도 먹으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언급했었죠.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 메르시들한테는 이점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저는 커피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식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거의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 커피의 카페인에는 이 가스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근데 이게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다 보니까 속을 쓰리게 만들고 그리고 클로로겐산이 있는데 이게 식욕을 담당하는 그 렙틴이랑 그 글렐린이라는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식욕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잘 먹어야 되는 메르치 특성상 거의 최악의 음식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네. 카페인 안 먹어요. 정말 웬만해서는 디카페인으로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가 그 운동할 때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카페인이 피로 물질의 이 전달을 둔화시켜요. 그래서 덜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심박수를 높여가지고 강심작용,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운동할 때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메르치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가요? 이게 내성이라고 하잖아요. 카페인 들어간 커피를 자주 먹으면 내성 때문에 이 이점이 정말 아예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 단점들만 부각이 될 뿐인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커피를 섭취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점이 아예 전혀 이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커피는 메르시들한테 사실 이점이 0%고 전혀 득될 게 없는 단점만 있는 기호식품이 될 뿐이죠. 그러면 그 커피 좋아하는 메르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진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카페인 들어간 건 제한해서 드셔야 돼요. 즉 내가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하거나 아니면 힘이 필요한 경우에 30분 이전에 드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커피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게 좋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그나마 식후에 먹는 게 이게 속을 좀 보호해줄 수가 있어서 속쓰림이라든가 식욕 부심을 좀 방지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복에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유가 들어간 라떼 형태의 커피를 드시면 그나마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메르치 분들 잘 들으셨죠? 커피 조심하십시오. 커피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페인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는 폭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게 네. 어쨌든 살 찌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쵸, 이거 많이 좀 착각하죠. 이게 메르시들의 특징이거든요. 살 찌워야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폭식보다는 적당량을 나눠서 먹는 게 섭취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메르치 회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여러 번 먹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즉 3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먹어서 폭식처럼 많이 먹게 된다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위에서 음식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한 2배 정도 걸리게 되죠. 실제로 폭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양은 2배가 아니에요. 2배가 아니라 1.2배에서 1.3배만 먹어도 그 이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르치 분들은요. 즉 폭식할 때 섭취량은 약간만 높지만 소화 시간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섭취량이 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메르시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직접 실험한 결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게 저는 세끼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2,500에서 한 800칼로리 정도 먹게 되고 그 포만감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5끼 정도로 나누면 네. 한 3,000에서 3,200칼로리 정도까지는 좀 쉽게 먹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눠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폭식 안 좋습니다. 자, 메르치 여러분들 폭식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살찌고 싶을 땐 메르치 양기장.
자,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호중 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고등학생 때는 괜찮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20살 들어서면서부터 네. 그 취침 직전에 야식 먹는 거. 와, 이게 소화랑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려서 그쵸. 오히려 살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안 줍니다. 정말 그 체계적으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시간과 음식을 좀 정해서 식단하지 않으면 100% 체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식단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늘어요. 만약 그게 늘어난다면 메르치 주식이 아닙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이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음주는 이게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니까 이게 그냥 메르치에서 많은 비만, 배에 나오고 팔다리 가는 그런 메르치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다이제 같은 과자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봤자 근육은 줄어들고 배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컨텐츠 보시는 메르치 분들은 저희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 찌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뭐 10년 정도 걸렸지만 이 10년을 1년으로 줄여보세요. 참 옛날 생각하면 좀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신 분들은 좀 시간을 많이 아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던가 메르치 양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